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주론에 대해서 처음 배웠었고요. 우주론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나서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 얘기하면서 우리가 스펙트럼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도플러 효과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우리 허블이 은하들을 A은하, 뭐 B은하, C은하를 관찰하고 거리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걸 배웠죠? 거리가 클수록 스펙트럼이 변화량이 크다 라고 배웠었죠. 근데 스펙트럼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더 빠르다. 즉 거리가 클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거리가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리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V는 HR 허블 상수값 써서 이런 식으로 허블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주론과 허블의 법칙, 그럼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무엇을 배울까요? 자, 따져봅시다. 우주론에서 우리가 정적인 우주론하고 동적 우주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허블의 법칙이 뭐가 맞다고? 동적인 우주론이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 우주론과 대포팔 이론이 나왔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뭐가 맞다고? 이 대포팔 이론이 맞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왜 맞은지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고 왜 이게 틀렸고 이게 맞았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칠판도 있을 테고요. 뭐 필통 안에는 뭐 지우개도 있을 테고, 연필도 있을 테고, 샤프도 있을 테고, 볼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죠? 근데 이제 옛날부터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물질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래 되게 유명한 학자가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물질을 뭘로 이루어졌다겠죠? 자, 사원소설을 주장했었죠. 물, 불, 흙, 바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든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술이 발달했었죠. 그래서 이 사원소를 이용해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화학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데모크리토스 같은 경우는 어,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었죠.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고 따랐었죠?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왜? 그 학자가 훨씬 더 유명하고 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서 화학이 발전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다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중학교 때 이 돌턴이라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주장했었죠? 원자에 대해서 주장했었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게 바로 원자다라고 주장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전자를 발견해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해서 이 원자 안에 이렇게 전자가 박혀져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고 마치 푸딩처럼 그 이후에 이 러더포드가 뭐였죠? 가운데 원자 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누구였죠? 보호였죠. 보호가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되었을 것이다. 정해진 위치에 배치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화학 원자의 모형의 발전이었죠. 뭐 배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 원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좀 그렇게 꺼낸 얘기지. 이게 시험 문제에 지금 현재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원자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또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죠? 쪼개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크게 원자라는 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랑 뭐로 나눌 수 있죠? 원자핵과 그리고 전자로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원자핵도 더 쪼갤 수가 있습니다. 뭐랑 뭐랑 쪼갤 수 있죠? 바로 양성자랑 중성자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를 띈 거고 중성은 안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뜨고 있죠. 그래서 이 원자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어떻다? 같기 때문에 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자는 뭘 띄고 있다? 중성을 띄고 있다. 자, 이렇게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혹시 뭐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얘기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주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양성자, 중성자 특징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요? 자,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경우는 질량이 거의 같아요. 근데 뭐가 조금 더 무겁죠?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요.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긴 해. 하지만 양성자의 중성자의 크기와 질량은 거의 같아. 반면에 이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아요. 매우 작고 뭐 예를 들어서 전자의 질량 1이라고 하면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한 180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거? 다 원자핵 안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크기도 전자는 매우 작고 원자핵도 매우 작아. 뭐 예를 들어서 있어. 우리 축구장이 있죠? 축구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공을 갖다 놨어. 그 공의 크기가 원자핵이고 이 축구장이 원자의 크기야. 거기 질량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자의 특징이에요. 자,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다시 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또 양성자, 중성자는 이제 배우겠지만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쿼크라는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쿼크. 차차 배워 나가도록 하자. 자, 원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이다. 그리고 이 원자에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그렇죠? 원자를 이루는 전자의 수가 같다. 정규적으로 뭘 띠고 있다? 중성을 띠고 있다. 자, 그리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중성자가 강하게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이다.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이 원자핵에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왜 플러스를 띄고 있죠? 바로 양성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자, 양성자, 중성자. 그래서 세 개의 쿼크. 아까 양성자, 중성자도 쿼크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각각 양성자는 세 개의 쿼크, 중성자도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나 또는 중성자 한 개가 생성된다.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다. 자, 그러면 원자와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는 더 이상 쪼개지다 아니라 쪼개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더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본 입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입자 같은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쿼크가 대표적인 기본 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자. 기본 입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가장 작은 입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 등 무거운 입자를 만드는 기본 입자예요.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업, 다운 써 있는데 업 쿼크, 다운 쿼크. 여러분 업이 있으면 뭐도 있죠? 다운도 있죠. 자, 여러분들도 또 롤 좋아하잖아. 탑이 있으면 뭐도 있죠? 바텀도 있죠. 그쵸? 선생님 이걸 미드는요? 정글은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든 것 뿐이야. 탑이 있으면 바텀이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참 매혹적인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인지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쿼크는 6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종류가 총 6개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2가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왜 업 쿼크와 다운 쿼크만 알면 되느냐면은 이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바로 뭘 이룬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 탑, 바텀, 참, 스트렝즈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쿼크도 기본 입자인데 다른 것도 기본 입자가 있어요. 바로 이 쿼크는 양성자, 중성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매우 커. 반면에 매우 작은 기본 입자도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우리가 경입자, 가벼울 경이죠? 가벼운 입자, 영어로는 렙톤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렙톤의 종류도 6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뮤온, 그리고 타우라는 그 기본 입자가 있습니다. 렙톤. 그리고 전자, 중성, 미자. 그리고 뮤온, 중성, 미자. 그리고 타우, 중성, 미자. 자,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입자가 있죠? 바로 무슨 입자죠? 전자. 그래서 아까 버라기 선생님이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양성자, 중성자는 1800배 이상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입자, 렙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본 입자 중에서 업쿼크와 다운쿼크 정확히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6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전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혹시 이렇게 걱정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주관식 선생님 뭐 기본 입자 6개 쓰세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전자라는 것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쿼크와 렙톤 몇 개 있죠? 총 12개의 기본 입자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표준 모형이라고 하거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육 과정은 아니에요. 기본 입자의 표준 모형이라고 해서 이제 입자 물리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런 입자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쿼크 뭐 6개, 뭐 그리고 방금 말했던 렙톤 뭐 6개, 또 뭐도 있냐면 매개 입자라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나와.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 있지, 힘. 뭐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강력, 양력 이렇게 총 4개의 기본 힘이 있거든. 그 힘을 전달하는 입자가 각각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매개 입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준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2010년 초반에 힉스 입자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힉스 입자, 신의 입자 뭐 그러면서 힉스 입자라고 하는데 이 힉스 입자가 얘네들한테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거든. 그거를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2010년 초반에 유럽에서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포즈 모형이 좀 많이 발전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선생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에서 그 입자 물리하는 그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들었거든. 근데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현재 이런 이론 물리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좀 찾아보고 나중에 뭐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보고서 작성해서 뭐 과세특위 기록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책을 독서에 기록하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우리 주변을 이루는 물질들은 바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들은 다시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 다시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처음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부터 원자 딱 하고 만들었을까? 아니죠. 처음 우주를 만들었을 때는 가장 작은 입자부터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주 초기에는 쿼크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핵, 그 다음에 원자, 그 다음에 물질이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빅뱅을 배우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빅뱅은 거꾸로 가장 작은 것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뭘로 이루어진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구성에 대해 배웠으니까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는요, 약간 저번에 선생님 마인드맵 할 때 것처럼 흰 종이에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 순서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주에 시작하면서 우주의 크기와 나이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주의 크기는 137억 광년 빛의 속도로 137억 년 걸린다고 얘기했고 우주의 나이도 137억 년 정도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즉 빅뱅이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였던 거죠? 137억 년 전이다. 현재로부터. 그리고 이때 바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빅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빅뱅 얘기하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그 가수 중에 한 명이 빅뱅이었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빅뱅 우리 혹시 기억나는 멤버가 누구였죠? 탑. 어? 탑커크. 그쵸? 그리고 태양. 뭐 대성, 승리, 뭐 GD 말이 있었잖아. 그치? 이렇게 이름을 빅뱅으로 줬는데 안타깝게도 사건 사고 너무 많아서 지금은 태양밖에 좋아하면 안 되겠죠. 물론 대성도 좋아해도 되지만 태양이 그나마 제일 좋아해도 되는. 그래서 선생님 지금 현재는 태양만 좋아하고 있어요. 눈, 코, 입. 자, 여하튼 이 빅뱅은 바로 137억 년 전에 생겼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우주가 과거에는 더 작았을 테고 그리고 이 빅뱅 당시에는 거의 한 점, 이 모든 것들이 한 점에 모여 있었겠죠. 그러면 온도가 뜨거웠을까요? 아니면 차가웠을까요? 당연히 매우 온도가 높았을 거예요. 온도가 매우 뜨겁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였냐면 10조 켈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잠깐 얘기할게요. 켈빈이라는 선생님 온도를 썼는데 이게 무슨 온도라고 하면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절대 온도. 자, 우리 보통 쓰는 온도를 뭐라고 그러죠? 섭씨 온도. 그래서 이렇게 도씨 쓰죠? 그래서 우리 물이 얼었을 때를 0, 물이 끓었을 때 100으로 해서 물을 기준으로 물이 얼었을 때 0, 물이 끓었을 때 100, 그걸 100등분한 거예요. 섭씨 온도는.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섭씨 온도인데 반면에 절대 온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무한히 낮출 수가 있을까요? 거꾸로 온도를 높인다면 무한히 높일 수는 있을까요? 자, 온도를 높이는 것부터 따져보자. 뭐 1000도씨, 만도씨, 뭐 1억도씨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많으면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 반면에 온도를 내린다는 것은 뭐 마이너스 10도씨, 마이너스 20도씨, 마이너스 100도씨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잃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잖아. 근데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야. 내려가는 건 한계점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이너스 273도씨까지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거까지도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273도씨까지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 거의 거기까지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온도라는 것은 가장 작은 온도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섭씨 온도인데 과학에 쓰는 절대 온도는 어떻게 따지냐? 기준을 좀 다르게 한 거야. 바로 기준이 여기로 잡은 거예요. 여기를 0으로 잡은 거야. 이걸 절대 온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섭씨 온도 0도씨는 얼마가 되는 거야? 273켈빈이 되겠죠. 그럼 100도씨는 어떻게 될까요? 373켈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나 이 과학에서는 온도의 단위를 섭씨가 아니라
켈빈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10조 켈빈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비슷하게 얘기하면 10조 도 C 정도 되는 거야. 근데 그 온도가 뜨거워요? 아니면 차가워요? 엄청 뜨거운 거죠. 10조 켈빈이래.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초고밀도, 초고온이 되겠죠. 왜?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점에 뭉쳐져 있었을 거거든요. 뭐 물질 상태든 에너지 상태든 하나의 점에서 시작했겠죠. 자, 이때를 우리가 뭐라 한다? 빅뱅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때 폭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작은 입자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냐면 보시면 두 번째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 쿼크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작은 입자인 쿼크랑 경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의 시간은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35초. 당연히 시간은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매우 짧은 시간, 빅뱅 이후 매우 짧은 시간 후에 가장 작은 입자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쿼크랑 경입자다. 어떤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이때 뭐 양성자, 중성자는 안 만들어지나요? 자,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가 내려가는 거죠?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 쿼크와 경입자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해. 그러니까 그 온도를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져도 없어져 버려, 바로. 그래서 온도가 식어가면서 가장 작은 것부터 만들어지는데 바로 쿼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진다. 양성자, 중성자들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다. 왜? 온도가 아직 뜨겁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쿼크는 6가지 쿼크가 있다겠죠? 업, 다운, 탑, 바텀, 참, 스트렝지.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자, 경입자는 뭐였었죠? 전자. 다 써버릴 거야. 선생님의 뮤1, 다우, 그리고 전자, 중성, 미자. 그리고 뮤1, 중성, 미자. 다우, 중성, 미자. 중성 미자라는 것은 중성을 띠고 있는 밀입자, 미자. 작은 입자라는 뜻이야. 이거보다 더 작은 입자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이것만 알아주세요. 전자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업쿼크, 다운쿼크 그리고 전자가 만들어졌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때 이 업쿼크와 다운쿼크에서 얘네들도 전하량을 갖고 있어. 전하의 양도 갖고 있죠. 전자도 갖고 있겠죠? 전자를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업은 뭐냐면 플러스 3분의 2라는 전하를 갖고 있어요. 전자에 비해서 전자를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이만큼.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갖고 있다. 라는 것까지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35초보다 시간이 더 지나면 조금 더 큰 입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때 얼마 정도 시간이냐면 10의 마이너스 6초. 자, 마찬가지로 아직 매우 짧은 시간이죠? 시간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때 쿼크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쿼크끼리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바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자, 양성자, 중성자가 쿼크끼리 결합해 만들어진데 어떤 쿼크들이 만들어서 됐냐면 양성자는 업, 다운 쿼크 세 개가 결합하고요. 중성자는 업, 다운인 쿼크가 결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 그리고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더하니까 뭐가 나와요? 플러스 1의 전하량이 되는 거죠. 중성자는 업쿼크 플러스 3분의 2, 다운쿼크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전하량이 0인 거죠. 그래서 중성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업, 다운 커크가 만나서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업, 다운이 중성자를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환량을 갖고 있고 중성자는 0의 전환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인 쿼크 경유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만들어지냐? 약 3분 정도 되면은 바로 더 큰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뭐냐면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자, 무슨 원자핵이 만들어지냐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수소 원자핵은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거든.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져? 이때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양성자 하나가 바로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의미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헬륨 원자이거든. 그래서 수소 말고 헬륨 원자이 이때부터 만들었다는 얘기죠. 원자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원자 우리가 배웠던 종류가 한 20여 가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아마 과학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꼭 이거 알고 외워야 돼요 라고 알려줬을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20개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수소, 헬륨, 리튬, 베리륨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선생님이 표를 그려서 외울 거거든. 꼭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편하거든. 그래서 1번 수소, 2번 헬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 20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로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중학교 때 다 얘기했을 거야. 뭐 노래 불러서 외우는 친구도 있고 또는 뭐 재밌게 앞 글자만 따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선생님인데 이것도 알려주고 싶은데 괜히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다가 이렇게 잘못 알려주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 선생님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EBS에서 누가 얘기했는데 그래도 좀 조심스러워서 이건 나중에 천천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하튼 요거는 알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뭐 얘는 1번, 2번, 뭐 3번, 4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임의의 원자가 있을 때 X라고 할게. 그래서 원자 번호가 쓸 거냐? 그 원자 번호도 어디서 쓰면 여기다 씁니다. 여기다가 뭘 쓴다고? 원자 번호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쓸까요? 질량수를 씁니다. 질량수. 그래서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바로 양성자의 수로 정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탄소가 원자 번호 6번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이 탄소 원자 핵에 양성자가 6개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칼슘이 원자 번호 20번이에요. 그럼 뭐야? 양성자 수가 20개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로 정한다. 그리고 이 질량수라는 것은 뭐냐? 이 원자의 질량을 좀 따져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따지냐면 양성자 수랑 더하기 중성자 수로 더합니다. 선생님 왜 전자는 안 더하나요? 전자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질량이 매우 작아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원소 기호할 때 이 위쪽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의 수로만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소 6, 10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양성자가 6개 있고 중성자가 6개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원소 기호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왼쪽 하단에는 원자 번호를 쓰고요. 여기는 질량수를 쓴다. 그럼 또 누가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오른쪽 둘은 뭘 써요? 여기 둘은 우리 배웠어, 중학교 때. 플러스 마이너스 1가 이온, 플러스 2가 이온, 플러스 3가 이온, 뭐 그런 식으로 썼었죠. 마이너스 3가 이온, 이런 식으로 이온을 표시하고요. 여기는 뭐죠?
개수를 표현하는 거야. 우리 분자 만들 때 우리 물 H2O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이 분자식이잖아. 근데 수소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2개 있다는 뜻이거든. 이런 식으로 요 두 개는 이온과 우리가 원자수를 나타나는데 이건 화학 시간에 다루는 거지. 우리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헬륨은 왜 이걸 왜 알려주냐면 헬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헬륨을 써보니까 헬륨은 원자번호가 2번이에요. 자, 그리고 질량수는 보통 얼마냐면 질량수는 4 정도가 돼요. 얼마라고? 4.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헬륨 원자핵이라는 것은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가 2개 있는 원자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헬륨 원자핵이라는 것은 원자 번호가 2야. 즉, 양성자가 2개 있다는 뜻이고, 만약 양성자 수가 달라지면은 다른 원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2개 있다는 뜻이고, 4라는 뜻은 중성자가 2개 있다는 뜻이에요. 네, 선생님 이거 얘기하면서 또 뭐도 같이 얘기했냐면 동위원소라는 것도 선생님이 얘기하거든요. 동위원소라는 것은 뭐냐면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거, 질량수가 다른 거. 즉,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수소. 수소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게 수소 원자 번호 1번이죠. 왜?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1이에요. 그럼 뭐예요? 양성자 수는 하나고 중성자는 없는 거. 이게 기본 수소 원자 핵이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 수소라고 그럴게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똑같이 수소는 수소인데 이번에 질량수가 2번인 경우.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중수소라고 합니다. 중성자가 한 개 있어서.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원자 번호는 1이지만 중성자 수가 3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것을 동위원소. 다른 말로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거. 자,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 같은 특징을 갖고 있지만 질량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한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동위원소 중에 나중에 화학 시간을 배우겠지만 이게 90%, 99%를 차지해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미미해요. 대부분은 다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와서 빅뱅 초기 작은 입자부터 만들어집니다. 쿼크 경입자. 그리고 이 쿼크끼리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3번 정도 됐을 때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쿼크끼리 결합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이 만들어졌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1대1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양성자와 이 중성자의 비가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근데 이 양성자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서로 변환이 가능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지만 중성자가 미세하게 더 질량이 크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갈 때는 질량이 증가하는 거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갔던 질량이 감소한다는 뜻이야.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서로 변환이 가능한데 이게 1대1의 비율로 된다는 건데 처음에는 괜찮아. 왜? 우주 온도가 뜨거웠을 때는 주변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뭐 둘 다 막 자유롭게 변환할 수가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이 일어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변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를 갈 때는 변환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온도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아. 반면에 중성자에서 양성자를 갈 때는 방출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에너지 방출하면 돼.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상대적으로 뭐가 더 많아지는 거야? 이 양성자 수가 많아집니다. 양성자의 수가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얼마까지 많아지냐면 7대 1의 비율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양성자의 수가 그래서 7대 1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는 즉 양성자가 7개 있으면 중성자가 하나에 있는 그런 식으로 퍼져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양성자 한나, 둘, 서희, 너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자, 7개의 중성자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중성자 하나. 이렇게 지금 퍼져 있다가 치자. 근데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더 큰 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헬륨 원자핵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헬륨 원자핵은 아까 뭐라고 했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되는 거죠. 즉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되냐면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나머지 것들은 뭐야? 이게 바로 수소 원자핵이잖아. 자, 그럼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수소 원자핵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되어 있고요. 개수가. 반면에 헬륨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이 4개가 하나잖아. 하나밖에 없는 거죠. 즉 개수비가 몇 개 되는 거야? 12대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질량비를 따져봤더니 얘는 하나짜리가 질량 1인 것짜리가 12개 있는 거잖아. 1 곱하기 12가 돼서 질량은 총질량이 12개가 되는 거잖아. 12가 되는 거잖아. 반면에 얘는 개수는 하나밖에 없지만 질량이 뭐예요? 4예요. 즉 12대 4의 비율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즉 몇 대 몇이야? 3대 1의 비율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더 나아가 수소와 헬륨의 존재 비율이 얼마라고요? 3대 1이 된다고요. 이렇게 예측한 게 바로 빅뱅 이론이죠. 이렇게 예측한 게 바로 뭐라고? 빅뱅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예측한 게 만약에 실제로 발견이 된다면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빅뱅을 주장한 가모프가 이렇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존재 비율을 예측했는데 실제로 관측이 된다면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뒤에 할 얘기들이 더 많아. 근데 시간을 이걸 오늘 다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끊을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빅뱅을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다시 요약해서. 그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거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